몇 번째 단 할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관 하잖아요, 그죠? 관은 그 관이라는 말이 뭐냐면 관찰한다라는 뜻이에요. 비파사나 그러면 이제 사마타 그러면 집중이란 그 말 원어대로 하면 집중한다 그런 뜻이고, 이제 비파사나 그러면 관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이 산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한다 그러면 그건 지관이 되잖아요, 그죠? 산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한다 그러면 이제 지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제가 수없이 그 말씀을 드린 산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한다 그 전제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것은 바른 정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갖다 수없이 반복을 했는데, 그 정견은 부처님 가르침과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 그런 얘기했죠, 그죠? 그러나 가르침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 손치더라도 바른 견해라는 그 자체가 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아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배웠다라고 해서, 글자를 배웠다라고 해서 편지를 잘 쓴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글자를 배우지 않고 그러면 편지를 쓸 수 있냐면 그거는 못 써요. 안 되면 글자를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그런 것은 잘 쓰건 못 쓰건 그거는 두체 문제고 편지가 써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만이 집중된 상태 속에서의 바른 관찰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는데 집중된 상태에서 관찰을 했을 경우는 그는 외도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 불교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거짓말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하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바른 관찰이 가능하겠는가? 그럼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도교에 빠져 있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교에 빠져 있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침에 빠져 있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삿된 브라만이즘이나 이런 데 또 빠져 있는 경우도 대다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관이라는 것은, 그럼 바른 견해의 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낮은 차원에서의 바른 견해의 관은 선과 악이 선행을 했을 경우에는 너와 내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결과가 오지만은 악행을 했을 경우에는 너와 내가 동시에 불행해질 수 있는 결과를 갖고 온다라는 관찰이 가능해요. 인과법의 관찰이죠, 그죠? 그래서 선행을 했을 경우에는 삼선도에 사람과 수라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그 결과가 오지만은 악한 그 일을 했을 경우 삼악도에 지옥악의 축생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건 윤회하는 12연기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서 대성적 차원에서 얘기하고 이제 도에 직접적인 진제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앞에는 정견을 이루고, 이를테면 바라밀 수행을 하는데
보시와 지게와 인욕과 정진의 바람이란 예비 수행들이란 말이죠, 이게. 예비 수행들. 그래서 지와 간이 돼야만이, 그래도 지가 사마타가 됐을 때만이 가능하냐면 사마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사마타만 가지고 안 되고, 거기에 사마타를 바탕으로 마지막 번뇌가 끊어지는 것은 비파사나 관을 가지고 가능한 것이다. 그럼 관은, 최종적인 진지의 관은 무슨 관찰을 하느냐면, 무슨 집중을 통해서 관찰을 하느냐면, 앞에 무슨 예비수행에, 그 예비수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이다, 그 말인데, 그래서, 예비수행을 통해서 관을 하는데, 관은 어떤 관이냐면, 최종적인, 진지의 관은 공성의 관이란 말이야. 관찰한다는 것은 공성이고, 그럼 우리가 육바람이를 얘기했다. 보시, 지게, 인욕, 정진 그러자는 거죠. 그 사바람이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비수행이고, 그 다음에 지와 간인데, 지와 간에서도 사마타와 비파사나 두 개 가운데서도 정해, 쌍수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마타는 관의 예비수행이야, 또. 쌍수, 그런 두 개를 같이 닦는다, 그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람님이라든지, 또는, 해시밀경소라든지, 또는, 천태 마하지간이라든지, 또 이런 논서들을 전체 이렇게, 살펴놓고 보면, 꼭 사마타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관은 불가능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마타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관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마타 전에 바른 견해가 정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은 또 불가능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정견을 이루는 데는 어쨌든 간에 경에 대한 분별해를, 이건 아주 ABC야, 그냥. 1 더하기 1은 2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하게 절대 생각을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뭐 20년 이렇게 경 공부를 했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듣고 있기만 하고 그렇게 했지. 그래서 이제 정확한 견해에서 예민하게 면독할 것까지 딱 가서 구분할 수 있는 아직 견해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긴가? 그것도 긴가? 힌두교 하는 데도 가보니까 불교대. 또 아주 멍청하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눈이 0.1도 안 되는 사람, 마이너스 한 4, 5 정도 되는 사람은 말이야. 그거 가니까 부처님 모셔놨던데요. 그 앞에서 오만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에 놓고서, 그것도 부처님 모셔놨던데도, 이렇게도,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석천사 올라오는데도 그래요. 저기도 절인감? 기아집만 보면 절인 줄 알아. 그거는 아주 혼미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전혀 분별이 안 되고 구분이 안 되는 혼미한 상태이고, 아주 예민한 상태로서 관이 되질라 그러면 아주 예민한 상태의 분별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분별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분별해를 이루지 않고 성취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딱 한 가지. 딱 부처님 같은 스승을 만나서 그분의 법문만 듣고 그분의 가르침만 생명을 걸어놓고 따라가면 보는데,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으니까, 용수보살 때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같이 깨바구리가 많고 깨가 많고 머리를 뺑뺑뺑뺑 수십 바퀴씩 돌리고 사는 사람들 그게 안 돼. 뭐 어쩌면 조금은 지가 알아서 한대. 알아서 할 것 같은 그 또 한 그릇만 시작하고 4살, 5살, 6살 된 애 딱 잊어버리기 좋을 만해. 그때는 여차하고 애가 걸음을 그냥 빠르게 걷거든. 엄청 빠르더라고. 용종 걸음으로 그러면 뒤꿈치가 용종이 뭐냐면 뒤꿈치가 땅에 안다. 막 넘어질 듯 가버리면 이 애들은 딱 생각하고 집을 찾아올 것 같거든. 그래 가서 보면 집이 없어. 그래 못 찾아. 왜 못 찾느냐. 뺑뺑이를 돌아버리니까. 엄청 빨라. 그래서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관이라는 것의 핵심의 관은 뭐냐면 공성관이란 말이죠. 그럼 반야바라밀은 뭐냐? 앞에 사마타는 집중이지만 반야바라밀이다라는 것은 반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공성에 대한 얘기야 그게. 공성에 대한 얘기야. 그게 부처님께서 21년 동안을 공성에 관한 말씀만 하신 거야. 한 45 정도부터 시작해서 45 정도 거의 55, 65, 66살까지는 거의 반야에 관한 공성에 관한 얘기만 하신 거야. 그 지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혜를 다른 얘기로 하면 지식하고는 구분한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내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면 지혜는 이 세상 전체에 자성이 없는 무아의 공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 무아의 공성을 갖다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그 뒤에 이제 반야를 얘기해놨고 그러면 이 반야를 실천하는 방식은 어쩔 것인가라고 얘기한 게 법화경이야. 그건 이제 나이가 연세가 한 70 다 돼서 말씀하신 거야. 보살행을 이렇게 해야 된다. 보리심을 이렇게 일으키고 간생보살은 이렇게 해서 보살이 됐고 이 이제 쭉 말씀을 실천해 공성을 체득하고 보리심을 강력하게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라는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법화경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공성으로 관찰하고 보니까 이 세상 전체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제 화엄경의 법성론을 법의 성품이 공성이지, 그죠? 공성을 체험하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전혀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하모니를 이루고 잘 돼 있더라. 그 얘기가 화엄경, 화엄이에요. 그걸 화엄사 가보면 화엄사 돼 있죠, 그죠? 화엄사 그 보재료 가면 화장 그랬잖아, 화장. 빛날 화자에다가 감출장자다. 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갖추고 있더라. 다 갖추고 있더라. 그 이제 화엄경은 7처9회야. 7군데서 9번 설법하신 거예요. 9번을 써요. 그건 이제 우리가 망고동산에서도 그 보강전이 있었는데 망고동산 보강전에서도 그 화엄경을 말씀을 하시고 7처9회를 설명하시는데 그것도 화엄경도 내가 바라볼 때는 그 순간순간에 아주 높이 들어가 있는 엘리트들을 위해서 깊숙이 들어가 있는 엘리트들을 위해서 7처9회 7군데서 그 보강전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보니까 보강당이라는 데를 틀을 보니까 터가 이 법당 터보다 작아. 그러면 그게 내가 볼 때는 이 법당 터보다 작은 공간 안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했다는 것은 적어도 화엄경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100여 명 안에 사람들 갖다 놓고서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
대단한 교육자야. 엄청난 분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탁 그냥 이제 3개월 동안은 계속 내려가시면서 열반의 말씀을 하신 거야. 너희들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보살, 보디사트와 그대들이여, 아라한 그대들이여, 그대들도 육바라밀 수행을 완성할 때는 부처이니라. 모든 사땡견과 모든 집착을 다 끊어버렸을 때는, 마음이 부동인 상태가 왔을 때는 모든 견해가, 사땡견해가 신혼이 다 끊어진 부동일 때 그걸 갖다 구례 부동명입을 그러죠, 그죠? 법성계에서 부처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관은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번에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신 공성에 관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관의 내용들이야. 용수보살이 중론을 쓴 것이 전부 다 관의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반야신경에 조견오온 개공도 개공 그러잖아요. 조견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반야바람일타를 행할 때 반야바람이라는 공성으로서 모든 세상을 관찰해 보면서 공성임을 관찰해 보는 그것을 관찰할 때 오온조차도 이 나라고 고집했던 이 나라는 이 사람이라는 이것도 몸뚱아리와 정신이라고 하는 이것도 오온조차도 색수장행시 모두 공한 줄 알면, 그렇게 알면 도일체고이라, 일체 고통과 액난이 사라진다. 이것 자체가 고정불변한 자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고정불변한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온 개공함을 알면 도일체고이라, 일체 고통과 액난이 다 사라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항상 어떤 것을 대할 때 자식에게 애착이 일어나는 것도요, 아, 인연 따라서 우리가 만났구나. 그대도 아들, 그대도 내가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엄마들만 99%니까 그래. 아들 그대도 나와 잠시 인연이 있어 만난 것일 뿐이지. 내가 애착하고 내가 모두 다 나의 인생은 너를 위해서 애착의 희생이 되리라 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아들을 바라볼 때 그래, 잠시 인연이 있어 만난 것이다. 별 볼 일 없어. 숙경아, 니도 임마 아들 이름이 뭐지? 잊어버렸다. 치영. 치영이도 임마 별 볼 일 없어. 예? 아들이라면 개나 말이나 별 볼 일 없어. 그냥 인연이 있어 잠깐 만난 놈 그래? 예? 그렇다고 딸은 별 볼 일이 있는 줄 아냐? 딸도 별 볼 일 없어. 그 인연이 있어서 잠깐 만난, 그 여러분이 아들, 딸을 바라볼 때 그렇게 내가 구했다니까 내가 우리 어린이집 뭐 행사를 하면 내가 놀랜다니까. 그 애들이 이제 앞에서 나와서 뭐 재롱잔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붉은 연꽃밭 나와서 이렇게 하면 말이야. 한 30명 나왔으면 뒤에 뒷꼭지에서 기운이 우고 와. 뒷꼭지가 아주, 내 센스가 그냥 아주 막 열 감지선처럼 기운이 호가, 보면 막, 내 애 그래가지고 눈에서 레이저 강성이 나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요즘에는 카메라 들고 쟤 나와서 앞에 와서 때려 찍어, 그냥. 찍어. 뭐 남이야 보든지 말든지 내 자식, 내 손주, 내 손녀, 그래,
엄마보다도 할머니가 더 그런 걸 보니까 할머니가 그로 인해서 용돈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도 그래. 너도 너 자체의 상을 갖고 있지 못하고 나도 영원불변한 상을 갖고 있지 못하고 너와 내가 영원불변한 상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불변으로 집착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너를 갖다가 애착하지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인연이 닿으면 공기처럼 사라져버릴 존재들이야. 인연이 닿았으니 우리가 인연으로 만났으니 애착하지 말고 너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나로 인해서 얻었으면 좋겠고 서로 애착해서 아파서 찢어지지 말고 예, 그렇잖아. 그래서 공성임을 깊이 그것도 이제 내가 선정력이 없으면 훅 내 마음이 딸려가 버려서 안 돼. 그러면 내 새끼 그러면 레이저가 푹 나가고 몸은 벌써 앞으로 나가고 신발은 나중에 신는다니까. 말하는 것은 여러분도 만나면 기껏 떠드는 소리가 뭐 그냥 우리 애가 이번에 성적이 좋다네 뭐 어느 선생님을 만났더니 어쩌고 저쩌고. 나하고 만났을 땐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애도 없으니까. 애도 없는 사람 앞에서 말이야 쓸데도 없는 소리를 듣기도 싫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지영이 많이 컸냐? 몇 살이냐? 에? 25이야? 무슨 물만 맨날 줬냐? 언제 내가 한 14살 때나 그랬다? 그러고 보니까 자네 시집가서 애 낳은 지 오래됐다, 에? 근데 자네는 별로 안 늙었어. 에? 속이 별로 없나 봐. 아이고, 지영이가 벌써 그렇게 컸구나. 어이?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그래, 전 자성이 없어. 그냥 인연 따라서, 뭐 부서지네. 이게 인연 따라서 생겼다, 인연 따라서 흩어지고, 그래. 그래서 애착하고, 그리고 우리가 돈이라는 그런 것도 얼마나 잘 흩어집니까? 그죠? 가서 그냥, 여러분도 그럼 뛸 때마다 돈이 슥슥슥 흩어져. 여러분, 강주에서 올 때 돈 얼마 길에다 뿌리고 온 줄 아는가? 차를 이렇게 후루룩 몰고 오잖아? 그럼 다이아 달아지면서 돈이 쭉 떨어져 나가고, 기름 달아지면서 쭉 떨어져 나가고, 그죠? 그지? 톨게이트비 또 주면서 쭉 1m당, 1km당 얼마씩 딱딱딱 정해져 있어. 1km 착각 지나가면 우리는 멍청해가지고, 야, 빨리 왔다, 기분 좋다, 그러지만은도, 뭐야? 돈이 쭉 떨어져 나갔어.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돈으로 계산을 해놓은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쭉 떨어져 나가. 여러분도, 아이고, 어제 재밌었다, 잘 자고 잘 지냈다, 잘 먹고 그래도, 뭐냐면, 늙음이라는 게 젊음이 쭉 세포가 몇백만 개 죽고, 그런 거야. 영화 보고 잘 지냈다 그러지만은 잘 지낸 일이 아니지. 세포가 죽기도 하고, 세포가 그 안에 내 몸속에서는 초상이 수백 군데, 수천만 군데서 일어났어. 그죠? 산후조리원도 많이 생겼고.
세포 한 개 태어날 때마다 산후조리원에 가서 산후조리 했을 거 아니야. 그 세포 하나 죽을 때마다 초상을 치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20조 개 정도 되는 세포가 그냥 이 집 가오 수가 20조 가오라니까? 그래서 초상 일어나는 것이 여수에 1년에 죽는 사람이 한 2,000명 밖에 안 돼. 별것도 다 한다 그러겠지만. 1년에 죽는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돼. 근데 우리 몸에는 죽는 세포가 여수에 수십만 배 된다고. 그렇게 많은 초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많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 생멸의 순간들을 갖다 우리가 어저께 잘 먹고 잘 지냈다고? 그래서 잠시도 이 중생계는 잠시도 쉴 수 있는 곳이 없어. 우리는 쉰 것 같지만은 쉴 수 없이 자꾸 흘러가고 무진장 변해서 간다고. 수많은 변화의 순간에 잠시 만난 사람들이라고. 잠시 만난 인연들이라. 그걸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놓고 보면, 어느 것에 애착하고 무엇을 갖다 붙들고 무엇을 집착하고 할 것인가, 그죠?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어. 그죠? 그냥 인연을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니, 인연 의지해서 존재하는 그 자체에 소중함은 하면 관찰할지언정 실제 우리들에게 집착할 대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 몸마저도, 내 의식마저도 애착하고 집착해야 될 대상은 하나도 없어요. 인식하는 마음 역시 본래 성품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도 여기에 본래 성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본래 성품이라는 것보다 자성이 결여되어 있어. 없어. 마음이라는 것도 무자성이라. 마음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서, 상황 따라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온 12처 18개 그랬죠, 그죠? 온 12처 18개. 예, 이를테면 안, 이, 비, 설, 신, 이 6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색성, 향, 미, 족, 법 6경이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또 촉식, 의식. 그러면 12처 18개죠, 그죠? 요것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정신일 뿐이지, 정신 그것을 마음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마음에 우리가 몸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인연을 만나서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에 DNA 같은 게 생겼잖아요, 그죠? 정신도 그와 같은 DNA 작동이 하나 생긴 것이, 그게 뭐냐면 아리아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DNA처럼 정신작용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안에 보면 의지작용도 있고 계속 반복작용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에너지 덩어리가 하나 생겨버린 것이 DNA처럼 생긴 것이, 그게 아리아식이고, 그게 유전되는 것일 뿐이라, 이게. 그걸 나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나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업의 전달이니까. 그럼 나의 이런 내가, 또는 어떤 불변의 내가 다음 생으로 전달되는 거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렇게 공범에서 한 1시간 반씩 앉혀놓는 연습이 돼가지고, 그래도 공부하다가 다람살락 우리 간 석신자 신도들은 그래도 잘 앉아있고 점잖하고 그러더라고. 우리 살짝 얘기하지만은, 다른 데는 좀 안 그랬어. 다른 데는 좀 안 그래. 그래서 역시 내공이 좀 쌓여야 된다. 그 생각이. 내가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그걸 봤어. 근데 또, 그 우리 팀에 간 사람도 우리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또 그냥 줄이가 뒤틀려가지고 그냥 앞줄이 뒷줄이 다 뒤틀리고 그냥 보니까 얼굴이 푸락 노르락 붉어락.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또 푹 자고 앉았고 또 다리 쭉 뻗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리 한다고 막 다음 내 자리 차지한다고 또 막 끄다가 뭘 놔놓고 다니고 그래서 앉아있는 것도 내공이 좀 쌓여야 앉아있어. 그죠?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나 그랬더니 그래도 외국 사람보다는 우리 법회 보는 사람은 좀 덜 빨빨거리고 다닌 것 같아. 그래서 앉아있는데 그래도 잘 앉아있대. 앉아있는데 조는 사람이 있나 하고 보니까 딱 한 사람 졸더라고. 내가 졸 때는 못 받고 나는 못 받고. 본래 성품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여 대상을 만들어내고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존재의 특성은 자신의 내면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이게 뭐냐면 고정불변한 아트만의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듭 자꾸 진화를 하거나 태보를 하거나 생매를 계속 한다 그 말이야. 이 마음이라는 것도 거듭 계속 변화를 한다 그 말이야. 인터넷에 다 올렸어?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시 인터넷으로 다 보셔요. 다 인터넷으로 그 본문한 거 다 내용 다시 전부 다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 그 모든 업의 시작점은 처음에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업의 가장 요렇게 이제 놓고 본다 그러면 가장 그 소실점, 정점이 되는 부분은 아주 미세한 의식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이 그 생각이 되고 다시 말이 되고 다시 행동으로 됐을 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거칠게 일어나는 거야 이제. 그럼 우리 이제 한번 그 그저께인가 잡힌 그 뭐 사람 죽이가지고 잡힌 딱 잡혔는데 뭐라 그래? 잡혔는데 막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도 살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범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업을 삭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범죄의식이 나와가지고 그 생각이 이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거칠게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죄가.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지금 경찰한테 잡혔을 때 그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도 그가 조금 있으면 저게 개전에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딱 나오는 말이 분노심을 일으켜서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나는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좀 손해보려고 했던 놈들은 다 죽여야 되고
이 악업이 굉장히 강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 업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미세하게 처음에 마음 하나 탁 일어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 그래서 이 대성의 수행자들은 이 처음에 씨앗이 일어날 때 딱 이게 마음이 그런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걸 분별을 해서 아 이거 아니지 하고 딱 끊어야 돼. 알겠죠? 그 이제 밭을 매는데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 밭을 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올해는 늦었으니까 그냥 내년에 그냥 매자. 올해는 늦었대. 올해는 늦었으니까 막 풀이 가보니까 어디 가서 보리아보살 그랬지. 매실밭하고 유자밭에 불이 확 찌어오르면 이게 여름에 얼마나 심해 이게. 뭐 벨루브 능쿨이 다 올라오고 막 가시챙이가 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와 저놈 걸 갖다가 그냥 농약을 때려쳐버릴까 그냥 제초제를 때려쳐버릴까. 그래야 제초기를 가지고 이제 착 별라 그러면 제초기가 별라 그래도 제초기 가지고 베면 웃긴다고. 네애들이 베놓으면 내롱내롱 한 일주일 되면 다 올라와 있어. 그러면 딱 그 시골 영감적인 인건비 주기 좋을 만해. 풀이, 내가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풀이 거기 일꾼들하고 서로 합작을 했다니까? 기득권의 합작이야. 그래가지고, 살살 베주소. 베고 나면, 또 뒷날 한 일주일 보름 지나고 나면 비나 한번 오고 나면 샹 닦아서 올라버려서 놓고 나면 그 일꾼이 와가지고 또 베야 되겠던데요. 뭐 그렇게 빨리 자란다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불이 자라지. 그래가 이제 돈 없으니까 그냥 빌어먹고 놔둬 버리시오. 그러면 이제 가을에 탁 이제 가을에 그냥 겨울에 말라지면 뭐 불을 질러 버리든지 그럽시다. 그러면. 안 그랬어? 처음에는 불질러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난 죽기 싫어요. 살고 싶어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지 인생에 불을 질러 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 전을 조금 그래도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그래도 낫을 갖고 와서 풀을 베고 뭐 어쩌고 해. 어쩌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진짜 이게 우리가 풀이 마르고 그래서 불을 질러버리면요. 씨앗들은 이미 다 떨어져 노랗게 된 풀은 불 지를 필요 없어요. 거기서 씨가 안 나요. 이미 씨는 다 떨어져서 땅에 가서 내롱내롱하고 다 앉았어요. 불 질러주면 그거 재를 거름 삼아서 더 잘 나와요. 그래 너놈들 아이고 쏘가지롱 그러고 또 뒤에를 그냥 그 수백 배가 나와버려. 능쿨 하나 씨가 올라가면 민들레 그 하나 있죠, 그죠? 한 개 올라온 씨 하나에 이게 하얀 그 한 개만 달립니까? 그 하나에도 수백 개가 달렸어. 내가 세어보니까 거의 한 80개 이상 달렸어. 아니, 씨가. 그게 한 연나무개 밑에 달렸다 그러면 한 800개 달렸잖아. 하나에 800개. 그것도 얼마나 얘들이 그냥 사람을 웃기게 생각하느냐면 바람이 샥 부는 날요. 다이어트를 탁 미리 해놨다가 머리를 착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다가 밑에서 바람이 훅 불면 휑 올라가가지고 내롱내롱 날아가가지고 한 500m, 1000m도 날아가. 1km도 날아가. 800km 민들 씨를 갖다가 그냥 1km 안에 그냥 확 흩어버리면 화학무기보다 더 심해. 그리고 이제 지심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두 가지를 알아. 하나는
내가 여기서 싹 맷버리더라도 딴 데서 날아온다는 걸 알아. 솔씨도 날아오고 민들레씨도 날아오고 또 어떤 콩가 식물들은요 다 튀겨. 총을 쏴. 뭐냐 이게 딱 이게 딱 이게 익어가지고 있다가 햇빛이 딱 쨍쨍쨍쨍 하면 이게 탁 바짝바짝바짝 말르면서 비틀어지면서 탁 튀겨가지고 총을 탁 쏴서 한 10m 확 날려보내. 그러니까 총을 쏴서 날려보내고 비행기를 태워서 날려보내고 또 도깨비 바늘은요 다니는 사람한테 딱 붙어가지고 그게 사람한테 피를 빨아먹을 것 같으면 딱 붙어가 안 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보이게 붙어. 가서 얼른 뛰시오. 그러고 붙어. 아, 요것들 보통 일이 아니야. 아, 귀찮아서 꼭 다 뛰가 버린다니까, 이게. 그러면, 아이고, 성공이다. 그러고, 거기다 해. 그러면 붙어가. 이게 어지, 날아서 오지. 어? 소나무는 그냥 탁, 그러면, 팽팽팽팽팽팽팽팽 날아서 딱 헬리콥터야. 헬리콥터 날아가지. 억새뿔 있잖아요, 그죠? 이 억새뿔, 우리가 볼 때는, 억새뿔 하얗게 피었구나. 그러지만 걔들은 우리들 보기 좋으라고 핀 게 아니고, 바람 불면 그 솜처럼 가벼운 털을 가지고 휘 날려서, 심지어는 바람 세게 불 때는 10km, 20km 날아가 버립니다. 가서 잘 살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심을 잘 매는 할머니는 다 그걸 알아. 아, 여기 날아서도 온다라는 것도 알고, 요걸 씨를 받으면 여기에서 요놈들이 다 겨울에 그 꽁꽁 얼어붙어도 안 얼어 죽어. 얼마나 코팅을 잘해놓고 난방을 잘해놨는지 절대 안 얼어 죽어. 딱. 그래가지고 얼마나 밭을 탁 매놓고 그럼 졸아놓으면 좋구나 얼씨고 그러고 탁 내려앉아. 그런 이제 다 이제 날아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더 이제 그 지시 매는 사람이 그래. 아, 요놈들이 이제 um이 싹 올라올 때가 되면 싹 내버려. 제일 처음에 봄에 어떻게 하면 um이 잡초가 움틀 때 되면 논을 갈아버려. 그냥 밭을 갈아가지고 둘둘둘 털어버려. 그럼 얘들이 올라오다가 이제 거의 한 90% 죽어. 그래도 얘들도 포기 안 해. 그 사이에 살아남는 10%가 또 있어. 그러면 얘들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호미를 가지고 쏙싹싹싹 맺버려. 뿌리를 타, 요만큼 올라가지고 속잎이 싹 나올라 그러면 싹싹 해서 그때는 이제 호미로 살살 긁어버려야 돼. 뿌리가 안 내렸기 때문에 호미로 가지고 뱃난 날, 그것도 비 오는 날, 구름 낀 날 하면 안 돼. 배치 쨍쨍 나는 날 가서 싹싹 긁어버리면 다 싹 말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쇠비름은 그렇게 해도 잘 안 돼. 쇠비름은 그냥 다 뽑아가지고 빨랫줄에다 걸어버려야 돼. 건강히 보살님이 그거 잘해. 예? 딸내미들은 그거 못하지. 예? 할 줄 알아? 그 건강히 보살님이 초파할 때 여기 저 밑에 그 지금 소나무 있는데 그 집터에서 먹을 때 다 했잖아. 왜 저 요즘은 안 해? 엄마 대신에. 에? 말고 수초팔 때 왜 먹을 때 안 갖고 오느냐고. 집에서 니만 먹으면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매다가 거기서 또 한 1% 살아남은 놈이 있어. 그러면 걔들은 99% 죽고 1% 살아남아도 성공했다 그래. 왜? 한 900개, 1000개를 뿌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사람은 탁 또 그놈이 씨를 받기 전에 또 뽑아버려. 고구마 밭을 그러니까 3번을 매는 거야. 잘 알죠? 예? 고구마 밭은 초벌밭을 갖다 탁 놔놓고 얼마 안 돼서 매.
왜냐면 그때는 싹싹싹 갱이를 긁어도 되고 호미로 긁어도 돼. 두 번째 밭을 그 사이에 싹싹 가면서 이제 뽑으면 돼. 세 번째는 고구마 줄거리가 많이 뻗어나가서 이게 고구마 줄거리는 밑으로 뻗어나가고 요거는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고구마 줄거리를 한번 손으로 살짝 들어주면서 싹싹싹싹하게 뽑아나가면 돼. 그러면 이제 어째 한두 개 남거나 그래. 한두 개 남거나 그러면 가을에 딱 이제 그 고구마 순 딸 때나 씨 받을 때 딱 되면 말이야. 씨 받을 때 되면 가서 그걸 갖다 씨 받기 전에, 씨가 떨어지기 전에 얼른 뽑아서 그것도 멍청하게 뽑아서 밭에다 놔두면 안 돼. 그럼 왕창 나버려. 딱 뽑아서 들고서 나와서 바깥에다 버려야 돼. 그렇게 관리하는 그 집은 이게 뒤에 고구마 받치고 그 논이고 뭐 받치고 간에 그 지심이 잡초가 짖질 않아. 보리아보살대 밭은 그렇게 안 돼 있어. 그 뭐냐면 아니 신태호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무슨 이비인후과라도 잘 볼 줄 알았지 농사 지을 줄 어떻게 하노? 농사도 박사학이야. 박사학위보다 더 어려워. 농사도 박사학위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배추 심으라 그래놨더니 지금 심는 사람이 있어. 배추는 젖을 때 심어야 돼. 배추 모는 젖을 때 뿌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안 뿌리면 포기가 안 하나. 김장무 배추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바빠서 못 뿌리는데 누가 배추씨가 기다려주나? 그러니까, 그 씨앗이 발아했을 때 바로 제거하는 거야. 이건 농사 짓는 원리와 똑같이 보디사트바는 제일 업에 힘이 안 붙었을 때 업을 제거를 하는 거야. 그 업이 거칠게 나왔을 때는 이게 힘이 붙어요. 관성이라 그러지, 그제? 관성이 붙어가지고 이게 수톱이 잘 안 돼. 관성이 붙어가 수톱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담배를 한두 대 피울 때 그 전에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친구들이 피우라 그럴 때 마음이 동했을 때 그때는 부동업이라 그래. 그때는 아직 그 업이 발동이 안 됐을 때니까 살짝 발동이 되면 할머니가 밭 잘 매는 할머니가 초기에 지심 싹 뽑아버리듯이 꽹이로 싹싹 이렇게 해버리듯이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해버리면 그 영감님이 미운 생각이 일어난다. 그게 벌써 말로서 아이고 영감쟁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벌써 업이 상당히 강화된 거야. 그거 머릿속에서 수백 번 뱅뱅 돌다 나온 소리야. 내가 알아. 나는 처음 생각했는데 그 소리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수빨간 거짓말이에요.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뱅뱅뱅 돌다가 이 마음이 팍 일어나고 팍 일어나고 팍 일어나고 팍 일어나고 이 힘이 붙었어. 힘이 팍 붙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붙다가 입으로 팍 튀어나오는 거야. 입으로도 한 번 해보면 두 번 해보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점점 다방에 앉지 카페에 가서 수다 떨다 보면 그럴 때는 나 같으면 그 못된 놈이다. 이혼해버리라. 내가 그랬버려. 그때. 그럼 가면서 참 스님도 지금 결혼도 안 하면서 별쭉스럽게 나보고 이혼하라 그런다고 그리고 말이 쏙 들어가 버려. 안 건들면 안 쏜다. 걔들도 업이 말이야. 지한테 해롭게 안 하면 지가 겁을 먹고 죽겠으니까 쏘는 거지. 걔들도 쏘면 죽거든. 그리고 이제
말을 계속하면 행동이 돼버려. 그 다음 끝이 업으로 나간다. 행동이 되면 그 다음 이렇게 되고, 그러면 행동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뭐냐면, 나 집 나간다. 영감탱이가 나가봐라. 네가 나가면 어디 나갈 데 있냐. 내가 못 나갈 줄 알아? 되게 성질을 하면 짐을 싸봐. 문 앞에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진짜 갈 데가 없네. 그럼 들어오고, 그걸 한 너댓 번 하고 나면 진짜 나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것은 자각, 정지, 바로 알아챈다는 것은 바른 분별해가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업이 고통을 일으킬 업인가, 행복을 일으킬 업인가를 잘 봐서 내가 지금 일으키는 업이 행복을 일으킬 업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을 해야 돼. 그거는 힘을 계속 붙여야 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행복을 일으킬 업은 반복을 잘 안 하고 고통을 불러일으킬 업은 반복을 잘해. 술을 계속 잘 먹는다든지 담배를 계속 잘 피운다든지 앉아서 영감님 욕을 계속하면 이혼해. 이혼한다니까. 그럼 이제 고통을 불러일으킬 업은 계속 반복을 잘한다. 그게 왜냐면 내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쾌감을 요즘에 노이즈 마케팅 그런 쪽이죠. 무슨 변호사 한 사람은 또 뭔 이상한 짓을 해서대. 참나, 뭔 소린지 내가 도대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내가 조금 들여다보고 내가 앉았어요. 지금. 저 사람 뭔 마음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마음 첫 우리 법성계에 일념즉시 무량겁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 스타트가 하나 나서 그것이 관성이 붙어서 계속되면 그 업의 세계가 계속 열려나가. 계속 열려나가.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요 교도소에 도둑 지르고 들어간 사람도 한 정가 10번 이렇게 도둑질을 되고 나면요 벌써 3, 40년 도둑질을 한 사람들이거든. 대부분 연한이 그렇게 돼요. 그럼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내가 빵 하나 그냥 슬쩍한 이것이 두 번, 세 번, 그리고 재피고 또 하고 관성이 붙어버린 거야. 그걸 끊지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수행자는 마음에서 딱 일어났을 때 밭에 풀을 잘 뽑는 할머니처럼 마음이 일어났을 때 움이 터져 올라왔을 때 바로 뽑아 제껴버려야 돼. 어이끄기가 안 되지. 어이끄기가 안 되지. 그걸 알아채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알아차림 그래. 바른 알아차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럼 요즘에는 명상하라는 게 마음이 일어나는 걸 가만히 살피고 그걸 살펴서 어쩌는데 그러면 살피면 꺼지는데요. 지랄 안 꺼져. 계속 일어나.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은 것을 갖다가 그 안 된다고 딱 수도시키는. 근데 그 수도시키는 것도 앉아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살피만 보면 그 안에는 앞에는 분명히 분별해가 있어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다 잘된 거다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서 이건 아니다 하고 딱 수업시키는 힘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 없으면 안 되고. 그러나 그렇게 바라봐서는 일어나는 것만 살펴만 봐가지고서는 그 업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연불법이나 화두법이나 또는 관상법이나 이것을 갖다 해서 마음이 여기에 집중을 해버리면 요것은 마음은 두 가닥으로 안 나가니까 이 마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 것이야. 몇 줄 했냐? 즉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이 현상은 자기 내면에서 동요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일체유심조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내가 이제 다시 얘기할게. 거울을 보는 것은 거울을 보기 위함입니까? 나를 보기 위함입니까? 나를 보는 게, 거울 본다 그러지만 그 말이 잘못된 거야. 거울 안 봐, 지를 보지.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거울에 반사되어진 나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려고 그러면 지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필요도 없고 그냥 거울 자체만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딱 살펴놓고 보면 상대를 보고서 일으킨 마음 이거 자체는 전부 내 마음이 반영되어져서 반사되어진 내용이라고요. 대상을 보고서, 내 눈으로 대상을 보고서 내 의식이 생긴 것은 전부 다 내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영감님이 못생겼다는 것도 누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어요? 못생겼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가 부끄러운 소리야. 예? 그죠? 대답하기 싫은가 봐.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뭐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지금 지가 바라보고. 그래서 지가 바라보고서 지가 번뇌를 일으키건 좋은 생각을 일으키건 간에 전부 다 지가 일으키는 마음의 내용일 뿐이에요. 그게 일체유심조야.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자꾸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의 진행이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화엄경에서는 3세 일집을 응감법께서는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전부 다 마음이 지원받아 그런 것은 이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인식한 것이 남이 인식해 준 것은 하나도 없고 남이 그렇게 인식해라 하고 해준 것도 없어. 소나무가 자기 보고 소나무라고 얘기하라고 해준 적이 없잖아. 이게. 저 나뭇잎이 나를 보고 초록색으로 봐주소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에? 내가 본 것이 초록색이고 거기다 아이고 초록색이 좋구나 한 것도 내가 일으킨 거고 아이고 단풍이 되니까 내가 늙었구나 그것도 지가 한 거고 젊은 사람이 뭐 단풍 들어서 구경 가자 그럴 거고 어디 설악산을 갈까 내장산을 갈까 뒷뜰로 갈까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 다 지가 일으킨 거야. 전부 다 마음이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가난하게 살아 그것도 지가 일으킨 거지 지가 지 스스로 가난해진 것이지 누가 가난하게 만들었어? 네 가난해지라고 생각한 적 없잖아. 나는 어째 이리 못생겼을까? 그런 그것도 지가 생각한 거지. 또 어떤 데는 나는 어째 못생겼을까?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나는 어떻게 잘생겼을까? 그건 더 문제더라고요. 더 문제야. 이 세상에 상당히 골치 아픈 사람이 커트라인이 없는 사람이라. 잘생긴 것에 대한 커트라인이 없고 욕심에 대한 커트라인이 없거나 뭐 오래 살고자 하는 데 대한 커트라인이 없거나 그러면 아주 적어도 어느 정도는 커트라인이 있어야 돼. 그죠? 커트라인이 없으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 저번에 어떤 분이 90몇 살인데 내가 아주 남 수명까지 아는 줄 아는가 봐.
그래서 나보고, 선생님, 제가 언제까지 살 것입니까? 아주 오래 사시겠습니다. 뭐, 득담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죠. 그랬더니, 아이고, 신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죽고 싶으니까 언제까지 살면 좋겠냐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96인가 얼마 됐는데, 그 양반 마음속에서는 죽고 싶다라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참 늙어서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슨 생각이냐면 죽고 싶다는 생각은 또 살고 싶다는 생각이 그 반대편이거든. 그래서 내가 할 줄도 모르면서 꼽싹 이렇게 꼽싹 해가지고 아이고 110살까지는 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갖다 흉악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입이 올라가. 입이 샥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나가시면서 아이고 시인님에게 그 공양금 좀 올려라.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때 10만 원 받았어. 나는 이제 110살까지 사시겠습니다. 좀 용기 드리고 또 이제 그게 내 축원이잖아. 110살까지 사십시오. 축원이잖아. 그래서 축원해드린 건데 그 축원비로 10만 원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지. 여러분도 110살까지 사십시오. 에? 오늘 10만 원씩 다 내놔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업이 발동하고 동요해서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야. 이 세상이 엉망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엉망인 줄은 알지만 지 마음이 엉망이 아니면 엉망은 아니야. 그죠? 저번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무슨 저소득층 자녀들 하루 식사비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뭐 떼고 나니까 하루에 1,000원인가 얼마를 1,000몇백 원인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제 그거 체험하는 걸 해보고 발표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나는 황제 다이어트를 했다고. 내가 좀 요걸 좀 지가 배때기 기름이 끼가 있으니까 찌는 기름을 빼는 거지만은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은 배때기 기름도 없는데 뺄 기름이 어디 있어. 지금 체험하라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전부 다 한 10년을 배때기 기름 빼게끔 하면 하루 1,000원씩 갖고 라면만 끓여 먹고 하면 라면도 1,000원 가지고 끓여 먹나? 가스비 들어가야 되고 라면도 무시도록 해가지고 해 먹나? 배가 안 고파 보면 지가 배가 안 고프면 남이 다 배 부른 줄 알아. 그죠? 이 세상에 누가 그러더라고. 새누리당도 이거 잘 들어야 돼. 난 못된 놈들하더니 가끔 가다가 말이야 자꾸 헛소리를 하고 하냐. 요즘 세상에 말이야 지가 말이야 벌어먹으려면 다 벌어먹을 수 있는데 아우기는 소리 하지 말고 벌어먹을 때 취직할 데가 없었고 안 되니까 그러지. 그럼 미국 같은 사회 그렇게 발달되고 있고 몇만 불이 넘어가는 그런 사회도 지금 거지들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게 지가 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 업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되지도 않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럼 돕고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저는 어디를 가면 우리 친척 집에 가면 친척이 잘 사시는 분인데 맨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용돈 하나도 없는데 비 온 뒤에 땅에 물이 고인단다. 단단하게 살아야 된단다. 개떡이라 단단하게 살 게 뭐가 있어.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물이 이게 있을 때는 물이 단단해야 물이 안 빠져나가겠지만 아예 물이 없는데
이걸 갖다 단속할 일이 뭐 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개떡이라 그러니까 그래도 좋은 밀가루를 가지고 뭐 이게 대충 손으로 쭉 이렇게 손자국 난 그걸 개떡이라 그러는데 옛날 개떡은 안 그래요. 에? 자, 혼자. 옛날 개떡 아시죠? 에? 밀가루 다 쳐버리고 밀기울 가지고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그것도 사카리가 있으면 좀 넣고 소금 조금 넣고 사카리 없으면 그냥 주물주물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호박잎 밑에 깔고 위에다 그 손자국 쭉 나는 거 얹어서 했는데 그 개떡이 시큼해. 그래서 내가 그 개떡이 거기다 뭐 사카리라도 좀 들어가면 좀 요즘에 설탕이 하도 흔해 빠지가 설탕을 하지만 옛날에 설탕도 없고 사카리 넣어가지고 그 사카리는 그 석유화학에서 뽑아낸 화학약품이라고. 그걸 가지고 넣고 뭐 그래도 달짝지근한 맛에 먹지만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은 말이야. 모양도 맛도 나중에 똥도 시큼해.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지배가 부르면 그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외식하고 들어갈 때 영감님 밥 해줄 길이 걱정이지. 지가 배가 부르면 가서 시장을 가서 보더라도 이 시장 볼 게 별로 생각이 안 나. 근데 그것도 내가 그 집에서 싸워 먹는 줄 알아. 왜냐면 배가 고프면 꼭 지 먹고 싶은 걸 많이 사지. 영감님 배려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그래도 내 영감하고 사는 사람이나 그렇게 할까? 영감 배려를 잘 하고 대본능적으로 자기 배고픈 거, 자기 먹고 싶은 걸 먼저 사게 돼 있어. 그래서 시장 방위를 들고 나와가지고 집에 와서 챙길 때 보면 영감 해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지가 배가 고파야 그나마 시장을 보는데 지가 배가 부르고 외식 다 하고 들어가면 그것도 외식 할 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마지막 디저트까지 다 먹고 들어가면 그 다음 영감 커피도 안 나와. 그러니까 지가 이 세상은 사람이 인식할 때는 내가 그러면 세상이 다 그런 것처럼 되는데 만약에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 세상 전부 다 부처야. 그리고 너들 부처니까 나는 그냥 편안하게 갈래. 이래 버렸으면 불교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졌을 거란 말이야. 부처야. 모든 사람이 부처야. 그까지도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러나 부처 안 된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고 길을 다 열어주고 가신 거라. 그래서 중요하지. 하지만 실제 모든 현상은 다 텅 비어 있는 거야. 사물은 비어 있다는 것보다 모든 현상은 다 비어 있는 거야. 실제가 없어. 인연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이지만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집착하고 애착하지만 그러나 그 실상을 놓고 전부 다 변화하는 존재일 뿐이고 실제 불변의 존재는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이와 관련한 불교 학파에서 증명한 미세한 공성입니다. 이게 이제 공성이야.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나타난 사물의 실제성을 부정함으로써 사물의 속성이 환영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실제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인연 따라서 형성되어진 업에 의해서 인연 따라 형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고로 환영과 같다. 우리가 그림자 같다. 영화 속에 나온 사진과 같은 것들이다.
뭐가 영원한 실체를 갖고 있는 게 있겠는가?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어떤 형성된 오온을 가지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실제 영원한 자체상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물의 실체를 이해함으로써 집착이나 증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 역시 환영과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물을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그죠? 집착이나 또는 미워하는 생각이나 또는 좋은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좋은 감정마저도 전부 다 실제가 없이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환영과 같은 것이다.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렇단 말이죠. 끝. 이제 그 건강의 보살님 제 여름에서 이제 연불 한 잠깐이라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